사건 이후로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저는 여기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잔. 이 작은 시작은 항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 한 모금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선 안 되는 이유 모두 블랙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평소처럼 앞차를 살피며 출근 중이었다는 최용석 씨. 그날따라 유독 한 차량이 눈에 띕니다. 앞서 달리는 흰색 1톤 트럭이 비틀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도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뭐 졸음 운전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계속 되니까 이거는 좀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긴급 신고연입니다.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 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신고하는 사이에도 이 트럭의 상황을 모르는 후속 차량이 연이어서 추월을 해옵니다. 간신히 사고를 피하는데요. 결국 넘어졌어요. 중심을 잃은 트럭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전방 유리창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트럭 운전자가 차량에 걸쳐져 있는 아찔한 상황. 사고 나신 분 제일 걱정됐죠. 이거는 크게 다쳐주셨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요. 트렁크를 열어 뒤에서 오는 차량의 사고 상황을 알리고 곧장 트럭으로 향한 제보자. 피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행히 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운전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도 함께 도와 신속히 구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술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요. 술 드셨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누가 봐도 술 많이 드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고 원인은 음주가 맞아요. 음주. 취소 수치에 취소. 불구속 송치돼서 지금 검찰에 가 있네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트럭 운전자. 자신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이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인데요. 직장 동료를 태우고 함께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옵니다.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죽었구나 생각도 들고 가족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두 차 모두 속력을 줄일 새 없이 충돌하는 바람에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으며 몇 분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었던 제보자의 차량. 아파서 이제 쩔쩔매면서 있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거나 그래갖고서 본인 의도와 틀리게 사고가 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가봤더니 안 계셔갖고 더 놀랬죠. 제보자 차량과 충돌한 탑차는 갓길에 주차된 또 다른 차량까지 치고 나서야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탑차 뒤쪽으로만 2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고 저 멀리서 어떤 젊으신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길래 혹시 운전자분이시냐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두 번째는 고개 끄덕이면서 손짓으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한번 와보지도 않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차량을 폐차할 만큼 컸던 사고의 충격은 고스란히 몸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사주 진단 받았는데 디스크가 2개가 벌어져갖고 동승자도 마찬가지로 3주 진단 받았고요. 여보세요. 여기 사고가 나서 그런데요.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대를 부르는 것까지 모두 다친 제보자와 동료가 해야만 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의문은 곧 풀렸는데요. 나중에야 말씀하시는데 음주라고 그제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핸들을 틀면서 코너를 돌다가 잠이 들어버렸대요, 그냥.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곤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건데요. 제가 얘가 셋이거든요. 아직 다 어리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두 가족을 뭐 사실상 박살낼 뻔했죠. 그 음주운전 사고가. 대부분의 음주운전이 한 잔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담배로 예를 들어드리면은 혼자서 치료를 해서 내가 알아서 끊겠다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전문가 집단과 그다음에 이제 그룹 치료를 할 때는 거의 30%까지 치료 성공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경우에 치료 방법은 병원을 찾아서 담당 선생님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남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술은 과하면 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을 때도 말이죠.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그날의 사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다시 떠올려도 심장이 떨리는 사건을 겪었다는 원정재 씨.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조금 소란스러웠지만 운전자끼리 사소한 시비가 있겠거니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제보자 앞에 차들마저 뭔가를 본 듯 다급히 피합니다. 갑자기 차도에 사람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심지어 뭔가를 집어던지며 차를 공격합니다. 처음 든 생각은 저 앞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시비가 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차량만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다른 차도 공격하는 걸 보고 이거 또라이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보자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깃이 된 차량이 피하자마자 제보자 차량으로 걸어오는데요. 야, 다음은 너야 이런 식으로 제 차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해 피했는데요. 만약 옆 차선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보자가 자신의 소나기를 피하자마자 전혀 아쉬울 게 없다는 듯 또 다른 차량을 공격하러 떠납니다.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발로 차는 만행이 계속되는데요. 앞선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목격한 제보자. 놀란 마음에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답니다. 정신없이 그냥 가는 도중에 이제 창문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발견하고 살벌하다. 무슨 마약 종류나 아니면 안 좋은 걸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가 행패를 부렸던 사거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남자분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랑 몸싸움을 해서 경찰 둘이 제압을 했어. 그래가지고 뒤에 온 경찰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간 것 같았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고요. 검거를 할 당시에 술 냄새가 엄청 많이 풍기는 상황이었고, 질문하는 와중에도 횡설수설하는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주치제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만취 상태 가해자, 무려 넉 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위협한 행위, 처벌은 무겁습니다. 죄명을 제가 그냥 일단 나열을 해드릴게요. 일단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신 행위는 손괴죄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이드 미러로 차량을 손괴한 행위로서 특수손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동시에 그 차량 내부에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폭행으로도 평가받게 됩니다. 특별한 합의 등 양형 감형 사유가 없는 한은 적어도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정도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을 마시고 도로의 질서를 파괴하는 보행자는 또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을 피해 한 골목을 지나던 제보자. 사람들도 많은 주말 오후라 좌우를 살피며 서행 중인데요. 전방에 보행자들이 오고 있어 속도를 늦췄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모양인데요. 자,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후방 블랙박스를 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차 옆쪽에 부딪히고 멈칫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제보자가 급히 주차하는 사이에 절뚝거리며 길가로 향하는데요. 부딪힌 충격이 컸는지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차 대 사람으로 사고가 난 거니까는 혹시나 모르니까는 걱정은 됐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라고 여쭤봤고 할아버지는 가요 하는데 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차량의 치인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고를 곱씹어 보니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차로 발을 밟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쩔뚝쩔뚝 거리시고 갑자기 길 가해 쪽으로 가셔서 누우시더라고요. 자, 차체에 팔이 부딪히는 건 사이드미러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바퀴로 뭔가를 밟은 느낌은 전혀 없었다는데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보이죠. 막막하기도 잠시 단서를 준 이가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의 상인이었는데요. 하필이면 저희 여기 대문 앞에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 나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도 CCTV라고 돌려보자 해서 돌려보니까 자, 당시 골목의 상황이 그대로 보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지나가고 그리고요. 스쳐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차량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팔만 부딪혔지만 발을 절뚝이며 고통을 호소하는 수상한 모습까지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경찰관 오시고 보험사 직원도 오시고 근데 다 할아버지 보자마자 저 할아버지? 또 저러네? 이미 요주의 인물이었던 건데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있는 데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 한 달에 몇 건 20-30만 원 받고 합의 볼 때도 있고.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몇 년 전에 처벌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처벌된 이후에는 보험 접수를 안 해요. 보험사에서도 안 주니까 이제 그러면 한 2-3만 원 달라, 5만 원 달라.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술값 없어서. 또 이러시면 안 될 텐데요. 저번 주 정도에 한 번 뵀습니다. 똑같은 거리 근처에서 그때도 이미 만취한 상태처럼 보였고요. 할아버지 정말 큰일 납니다. 크게 다치실 수도 있다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장지민 씨. 아, 사람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겠구나. 장지민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뒷좌석에 고객을 태우고 집으로 바래다 주던 길이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요. 내려줘요. 아, 네, 여기 서랑 내릴게요. 내려줘요. 내려줘요. 고객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한 겁니다. 사건의 시작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장재민 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 초동 조치를 하는 보험사 출동대원이었습니다. 고객이 단독 사고를 낸 상황. 차량과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도 사고의 규모에 비해선 크게 다치지 않아 보였다는데요. 이미 이제 동공이 풀려 있고 이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188 수치가 나왔고요.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술이 깬 다음 날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우선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고객을 뭐 집에 데려다주고 하는 뭐 서비스 자체는 없어요. 저희 매뉴얼에. 그날의 날씨가 올해 들어서 가장 춥고 핸드폰도 없으셔가지고 집에 좀 모셔다 달라고 해서 가는 길에. 출동대원의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고객을 생각해서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겁니다. 평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했던 제보자.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요. 내려줘요. 뒤에서 일어나더니 저 이쪽을 막 때리고 문을 여니까 갑자기 뒤에서 내리질 못하게 숨도 못 쉬겠고 목을 이렇게 조른 상태였고요. 뭐라고? 내렸으니까 나가야죠. 왜 떨어뜨렸잖아. 간신히 경적도 울려보지만 안타깝게도 구조 신호를 들은 이가 없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객분 손을 확 꺾었어요. 목을 조르는 손을 세게 잡자 고객이 그대로 차문을 열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제가 신고하면서 따라갔어요. 골목길에 또 이제 편의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주 3병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연수경찰서 형사과로 넘어갔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엔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돌려받습니다. 나 혼자 사고 나고 피해를 입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는 가정 파탄의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주취 상태로 도로에 난입하거나 그대로 잠들면 정말 큰일 나는데요. 더구나 음주운전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큰 범법행위죠. 딱 한 잔의 술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협한다는 거 늘 기억해야겠습니다.